양업표 기재사항은 각 해당 난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무역협정 16조 시장 접근이 있고요. 17조에 이제 내공대 원칙이 있는데요. 양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조치들 경우는 제 16조에 해당 난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하나에만 기재하면 돼요. 자, 양어를 뭐 수정하거나 처리했을 때는 이제 보상에 관해서 협상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협정상 이익이 침해된 국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협정에서는 양어 수준이 되도록이면 이전의 양어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회원국들이. 그 보상 조치는 최국대 원칙에 따라 당연히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된다. 협상에서 당사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피해를 입은 회원국은 이 문제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며, 그래서 WTO 협정상 뭐 뒤에 그 분쟁 해결 절차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분쟁 절차 속에 내에서 어떤 또 다툼이 있게 되면은 뭐 중재를 이용해서 해결한다 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제 보상에 관한 협상 중에 다툼이 있으면 중재회부에서 그 판정에 따라서 뭐 그 보상 관련한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재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모든 회원국이 중재에 참여하게 되고요. 중재에 회부되면 수정회원국은 중재 판정에 따른 보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자국의 양어를 수정하거나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수정회원국이 중재 판정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재에 참여한 모든 피해 회원국은 보복 조치로서 수정회원국에 대해서 중재 판정에 상응하는 혜택의 수정이나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회원국은 시장 접근 내국민 대원칙에 관한 사항 이외에 자격 표준화, 면허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조치에 대하여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 그리고 양호 협상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양어라는 것은 이제 그 시장의 자유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양어 협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점진적 자유화. 그러니까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은 이제 점진적 자유화를 하나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국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WTO 설립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후속 협상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후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상들은 효과적인 시장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참가국의 이익이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시장도 이제 자유화 논리에 따라서 이게 개방되고 뭐 규제가 없는, 되도록이면 규제가 없어야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부분이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협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후속 협상에 있어서는 당연히 서비스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비스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비스 전반이나 개별 서비스 분야에서의 개별 회원국의 국내 정책 목표 및 발전 수준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발전 상황에 따라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적절한 유통성을 부여하도록 하여 시장 개방 의무를 완화하고 있다. 점진적 자유화를 위해서 회원국들은 시장 개방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좀 예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협상은 쌍무간, 복수간, 다자간에 이루어지며 협상마다 자유화가 진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별형, 그러니까 점진적 자유화와 개별 협상 관련한 부분입니다. 후속 개별 협상. 일단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이 원칙을 닫고
또 향후 어떤 비전을 담은 협정으로 이렇게 출발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후속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비스 무역 이사회는 이러한 협상을 위하여 협상마다 협상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게 되며 협상 지침에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최빈개발도상국은 일정한 예외, 우대를 인정해야 되겠죠. 자,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에도 이제 예외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여러 회원국들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원칙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예외 조치가 가능한데요. 일반적 예외, 그러니까 상품 무역 협정과 제가 언젠가 이 서비스 무역 협정의 구조가 매우 유사하고 그러니까 상품 무역 협정에서 어떤 그 법리를 뭐 그대로 유추 적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게 예외적 조치 관련해서 역시 그렇습니다. 서비스 무역의 일반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인간, 동식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기행위 방지 및 서비스 계약 불이행 처리를 위한 조치 등등. 그리고 국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나 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국제 원칙 예우로서 행하는 조치. 지금 국제 조세 회피라고 그러죠. 텍스 해븐인가요? 탈법적으로 유리한 어떤 국가를 선택해서 뭐 재산을 이동한달지 뭐 그런 문제들, 그리고 국제 이중과세 문제가 또 있고요. 뭐 그렇잖아요. 국제 조세 분야도 상당히 복잡하고 지금 최근 세계화의 진전으로 뭐 자본의 이동이랄지 자연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 분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무역 관련한 일반적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뭐 완전히 동일하진 않고요. 뭐 이런 부분, 국제 이중과세 방지 협정 이런 부분은 아마 상품 무역 협정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반적 예외 조항이 이제 유사한데요. 좀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상의 일반적 예외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자, 안보상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서비스 교육에 있어서도 국가안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교역상의 제한이나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군사시설에 직간접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서비스 경우, 핵분열 및 핵융합 물질에 관련되는 경우, 전시나 긴급 상황 등의 경우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정보의 공개가 회원국 안보이익에 반할 경우의 정보의무 공개,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목적의 유엔 헌장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 이런 것들은 안보상 예외로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그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봤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정의가 동일하죠.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 서비스 공급으로 인하여 국내 서비스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이제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에서 인정이 되는데요.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발동하더라도 무차별 원칙에 따라 차별적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무차별 원칙에 기초해야 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마련될 추후 협상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 협상 발효 이전의 기간에는 자국의 양어 약속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양어를 수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게 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은 완전하게 출발한 협정이 아닙니다. 그 개별 후속 협상을 통해서 보완되는 그러한 성격의 협정이다. 자, 국제 수지 옹호 조치, 이게 하나의 뭐 체국대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 예외의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국제 수지, 지금은 뭐 국제 수지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뭐 과거에 개발도상국가 시절에는 외화분 부족이 많이 문제되고요. 우리 카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 그 주요한 근거의 하나가 이 국제수지 옹호를 위한 조치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회원국은 국제수지나 대외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이나 그러한 위협이 있을 때에는 자국이 양호한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대금의 지급이나 이전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제 지급 이전 관련한 회원국 의무가 있었죠. 대외 지급, 과실의 송금 이런 관련해서 뭐 지급 이전 관련해서 합당하지 않은 과도한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회원국의 의무 위반이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국제 수지 옹호를 위해서는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국들 간에 차별적으로 근데 이제 이 예외적 조치라 하더라도 무차별 원칙이 적용돼요. 회원국들 간에 차별적으로 시행돼서는 안 되고 IMF 협정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다른 회원국의 상업적, 금융적,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를 해서는 안 되며 조치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고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 철폐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자국의 경제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더 필요한 서비스 공급에 우선적인 고려를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자국의 특정한 서비스 분야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 수지 옹호를 위해서 이제 예외 조치를 할 때 뭐 특별한 고려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자국 경제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필요해서라면 모를까? 그 자국 산업, 특정 산업 서비스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disguised protectionism, 위장된 보호무역 조치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국제 수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받게 된다. 먼저 이러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당 조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일반 이사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의무가 있고요. 국제수지 제한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국제수지 제한위원회가 있어요. 협의합니다. 강요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회원국에 필요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강요회는 이제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정기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조달협정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이 정부조달에는 서비스무역협정 제2조의 최애국 대우, 제16조의 시장접근, 제17조의 내국민 대우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정부조달 서비스에 대해서는 WTO 설립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별도의 다자간 협상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조달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무역거래, 다른 분야 무역거래하고는 달리 정부가 하나의 그 소비자로서 무역거래의 한쪽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한 예외가 인정이 된다. 그렇지만은 되도록이면 이러한 정부 조달도 시장 경쟁 원리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무역협정에서는 이제 그것이 많은 진전을 받고요. 지금 서비스 무역 관련해서는 아직도 뭐 최애국 대우랄지 뭐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은 하나의 그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이죠. 다자간 규범입니다. 회원국이면은 모두 가입해야 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복수국간 협정도 아니고요. 이런 국제 조약에는 끝 마무리에 꼭 그 보일러 플레이트 클로즈라고 그랬죠. 기본적인 조약 체계상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정의 운영 및 제도 보면은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에서는 가토와 마찬가지로 분쟁의 발생 시에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산하에 서비스 무역이사회가 설치되고요. 서비스 무역이사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서비스 협정,
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에는 이제 모두 8개의 부속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부속서는 본문 협정 규정을 보완하는 제2조 면제 부속서, 그리고 자연인 이동 부속서가 있고요. 개별 서비스 산업에 대한 6개의 부속서가 있습니다. 아까 그 서비스 산업 분야가 11개 분야 155개 협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개 부분에 관해서는 이 부속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그 11개 분야 중에서 뭐 통신 부속서, 기본 통신 서비스는 요거 하나로 봐야 되겠죠. 뭐 항공, 운송 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공. 그러니까 뭐 결국 금융 서비스도 그러죠. 그러니까 11개 분야 중에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3개 분야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네요. 자,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부속서가 우리 교재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2조 면제 부속서를 보면 면제 부속서는 협정 제2조 최애국대 의무에서 면제를 위한 조건과 면제 대상 조치 방법, 검토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미 앞부 최애국대의에서 설명되었다. 그래서 이 면제 부속서 부분이 앞에 저희 설명된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 이도 부속서는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하에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4가지 유형 서비스가 공급되는 무역 거래를 통해서 서비스가 공급되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인 이동 부속서입니다. 자, 이 부속서는 자연인의 입국이나 일시적 체류가 양호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서비스 공급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고용된 자연인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협정은 회원국의 고용시장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연인이나 시민권, 영주권, 영구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연인 이동이라는 것은 이제 임직원, 외국 기업의 임직원 등이 뭐 파견된다는 뜻에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뭐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동이라고 할 수 없죠. 이제 거기서 살라고 하는 거니까 자연 이동 관련한 이 협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자, 금융 서비스 부속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간략히 개요만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서비스는 보험 및 관련 서비스와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포함하여 금융적 성질을 가진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고 서비스 협정은 정부 권한의 수행상 공급되는 서비스는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통화 및 외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은행 및 통화당국의 활동, 사회보장제도와 연금기관의 연금제도 등의 제도적인 활동, 정부 보증 또는 정부 금융자산을 이용한 행위와 공공기관의 회계활동 등 서비스는 협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회원국은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사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 및 안전을 위하여 금융감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조치가 본협정하에서 이루어진 당해 회원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WTO법에 위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편 다른 회원국의 고객과 관련되는 정보, 공공기관 보유 비밀 정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예, 당연히 법에서 인정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제2부속서가 있고요. 통신부속서가 있습니다. 통신부속서에서는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음성 및 비음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만을 대상 범위라고 합니다.
통신 서비스는 하나의 독자적 경제 활동 영역인 동시에 다른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통신 산업은 경제 전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부속서에서 대상으로 하는 통신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달 및 수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공중통신 전송 서비스와 공중통신 전송망을 중심으로 이의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신 전송 서비스, 통신 전송망 관련한 회원국의 그 나라들의 WTO 회원국이죠. 국내 규제 조치들은 이 WTO 설립협정에 따라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PTTM이 PTTS의 접근과 공급이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 통신 협상 부속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운송 서비스 부속서, 해상운송 서비스 부속서가 있는데요. 이 국제 항공운송 그리고 해상운송은 그 무역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에 대한 회원국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무역 협정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제 항공운송은 상호주의를 기초로 국가 간 쌍무협정 체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 부속서에 의해 항공운송 서비스는 서비스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을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운송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체제가 갖춰져 있어요. 이카오 협정하고요, 그 IATA 협정 뭐 등등. 그래서 공법상 뭐 체제가 갖춰져 있고, 뭐 영공 관련한 항공 주권, 그리고 항공 운항의 자유 관련해서 대부분 뭐 쌍무협정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운송 서비스는 크게 운항 서비스와 항공 보조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운항 서비스는 여객과 화물의 정기, 부정기 운송 서비스를 말하며, 항공 보조 서비스는 수선 및 정비 서비스, 운송 서비스의 판매, 예약 제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운항 서비스는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공 보조 서비스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운항에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 항공 운송 법제, 공법 차원의 법제, 그리고 쌍무협정 제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이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항공 보조 서비스엔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운송 서비스 협상 부속서가 있습니다. 최국대우 면제 신청과 관계없이 국제 해운과 부대 서비스, 그리고 항만 시설의 접근과 사용에 있어서의 최국대우 의무에 관한 사항은 해운 서비스 협상에 관한 강요 결정에 의한 협상 결과의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운 서비스 협상 그룹의 최종 보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 기간에는 회원국은 양어 사항을 보상의 제공 없이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해상 운송에 관련해서 이 부속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최국대우 의무에 관한 사항이랄지, 항만 시설의 접근과 사용에 있어서 뭐 최국대우 의무에 관한 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강요 결정에 의한 협상 결과 시행일로부터 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이 부속서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교재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보잉과 MD 합병에 대한 미국 EU의 대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은 이제 시장에 어떤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며칠 전 신문에 이제 구글 기업이 이제 정보 검색 관련해서 94%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미 연방 정부가 이걸 조사하고 강제 기업의 강제 분할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 사례는 이제 보잉과 MD가 합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합병을 함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로 경제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병이라는 것이 추진되는데 이 사례는 EU가 이것이 시장의 독점적 폐해를 야기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 합병에 강경하게 반대하게 됩니다. 언제가 나왔죠? 우리 그 조선산업 관련해서도 일본 관련 산업들이 뭐 항의를 한달지. 이 사례는 이제 EU가 강력하게 어떤 이 합병에 반대하고 이제 미국 당시 클린턴 대통령까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 사례인데요. 굉장히 뭐 재밌는 사례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어떤 통상 분쟁으로서 뭐 WTO에서 뭐 다뤄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이제 뭐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 어떤 양해를 통해서 이게 종료된 사안인데요. 뭐 우리 국제 경제 뭐 통상 관련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니까 갈까요? 1996년 12월 미국의 보잉사와 맥도날드 더글라사 합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합병 계획은 곧바로 미국과 EU 간의 날카로운 대립을 불러왔고 EU가 이 합병 계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오게 됩니다. 당시 세계 민간 항공기 제작 회사는 불과 3개 회사고요. 미국 보잉이 65%, 유럽 에어버스가 31%, 미국 MD가 4%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에어버스하고 보잉이 많이 경쟁을 했는데 미국 MD하고 합병을 안 되니까 EU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잉과 이 MD가 합병을 하게 되면 보잉은 세계 시장의 70% 정도를 점하는 단일 회사로서 더욱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더구나 3,000대에 가까운 MD 항공기가 운항 중에 있어 세계 항공기 수리 시장의 84%를 보잉사가 점하게 된다. 또한 보잉은 민간 항공기 제작만 해왔으나 MD 합병으로 전투기에서도 세계 2위 제조회사로 부상하게 된다. 양사의 합병은 현재도 열세 놓여 있는 에어버스사에게 당연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이러한 합병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으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들어서 합병이 불법이다. 이걸 밝혔다. 그리고 합병을 강행할 경우 양사의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과했고, 이유는 이제 유럽 지역에 관해서 자신의 용역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독과점 관련한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뭡니까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끔 외국 대기업들에 대해서 뭐 벌금을 부과했다 뭐 이런 뉴스들 여러분 가끔 들어보시죠. 뭐 EU가 이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이제 통과했습니다. EU 회원국 간 사업을 금지시킬 방침까지 세웠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MD 시장 점유율이 작기 때문에 양사가 합병을 한다고 해도 경쟁을 저해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4% 정도 아니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좀 견해를 달리하네요. 여기에서 문제는 미국 기업 간의 합병에 대해서 EU에서 규제할 수 있느냐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뭐 EU가 뭐 애플이랄지 뭐 구글이랄지 지금 경쟁법 자국 EU는 뭐 국가 완전한 국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국가에 유사한 초국가 기구죠. 그래서 뭐 유럽 집행위원회도 있고요, 유럽 의회도 있고, 유럽 이사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과점법이 있고요. 뭐 관련해서 뭐 신문지상에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뭐 당연히 다국적 기업이고 뭐 유럽, 아시아
세계 곳곳에 뻗쳐 있고요. 미국은 유럽 기업들 합병에 대해서 이것이 미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미국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영향 이론에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여기에 적용하고 뭐 그러긴 합니다. 보잉사의 합병 승인 앞두고 미국과 EU 간의 입장 대립은 무역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심각한 것이었다. 요즘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전쟁이 많이 문제되죠. 한국과 일본 간에도 이제 무역 전쟁, 뭐 또 독도 문제, 강제징용, 뭐 그런 문제까지 합쳐져서 뭐 세계 지구상 여러 곳곳에서 뭐 반목과 대립이 있습니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보잉의 합병은 미국 유럽 시장에 대한 선제 공격이며 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합병 불허 방침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유럽이 에어버스 지원을 위해서 정치적 게임을 벌이고 있다면서 EU가 보잉을 공격한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 문제가 양국의 대치 관계로 치닫게 될 경우 EU는 지금까지 공언한 대로 보잉사에 규제 조치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미국도 미국과 프랑스 간 항공기 운항 제한, 에어버스 항공기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심각한 무역 마찰로 발전할 수 있는 양상이었다. 이렇게 무역 전쟁 불사의 자세로 첨예하게 맞섰던 미국과 EU는 싸움보다 우호적인 해결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1997년 7월 24일 EU 집행위원회는 합병 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잉사는 이전 미국 세계 주요 항공사와 체결한 20년간 독점 계약을 취소하고 군사 부문에 대한 참여를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합병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해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정계는 EU를 설득하기 위하여 강원 양면의 전략을 구사하고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힘에만 의존하지 않고 EU의 각 회원국 정상들의 전화를 걸어 합병은 미국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협조를 구하였다. 행정부 강요들도 EU 정상과 강요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으며 의회는 의회대로 하원에서 협의 결의안을 신속히 표결에 붙여 416대 2로 압도적으로 가결시키는 등 정치적인 노력을 집중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 통상 문제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도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외무부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통상 외교라는 것이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큰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정상 국가 수반이 나서면 이제 보다 효율적일 수 있고요. 뭐 정부적으로 의회까지 뭐 다 해가지고 자국의 통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까지 한 걸로 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자, 9주차 후반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세요.